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호재와 악재의 반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의 호재라는 것은 부동산 조세 관련 또 금융 관련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있고요. 투기 지역 해제 또한 분양가 상한제 축소 등등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호재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놓고 본다면 역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제 또 0.25%가 올라서 현재 3.50%라는 거죠. 1년 5개월 동안 무려 금리가 3%가 올랐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악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작년 연말까지만 하여도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호재, 거의 작년에만 하더라도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호재보다는 악재밖에는 안 보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악재가 부동산 호재를 다 잡아먹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충격적 하락이었다. 강남 같은 경우 몇 억이 떨어지고 10억이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따라서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이런 정책들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 악재와 부동산 호재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도 전주 대비해서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이나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이 이처럼 전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좀 특이한 거는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 폭이 축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도 하락은 하되 하락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급매물이 어떻게 보면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6.5%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이제 14개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대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2월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25%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올 하반기에는 미국발 금리 인하와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도 이렇게 예측하는 곳이 종종 더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다시 이제 안정세로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또한 이제는 급락 이런 매물은 앞으로 좀 없어질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이 서서히 이제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올해 5월 9월에서 이제 내년도 5월 9일로 이 중과세가 또 유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급하게 올해 안으로 팔아야 된다. 올해 5월 초까지 팔아야 된다. 이런 이제 심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주택 처분도 3년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또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사람들,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리지도 않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팔리지도 않는 입장에 나는 또 팔아야 돼. 그러니 금매에 대한 금매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팔지 마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입장이라면 이건 1년 동안 지금 팔리지도 않는 거 지금 억지로 팔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전환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 꼭 팔아야 된다라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금매의 금매, 초금매라는
이런 이제 가격, 좀 뭐 믿을 수 없는 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는 좀 막아내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악재는 줄어들고 호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면 오를까요? 그래요. 아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분명히 뭐 금매 가격 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또 사실 뭐 믿을 수 없는 금매 가격이 현재도 존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사면 될까요? 지금 사면 오를까요? 모든 사람들의 핵심은 요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면 혹시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사면 오를까요? 라는 기대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무주택자분들 입장, 뭐 실거주를 해야 된다. 또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또 전세금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금액이다. 그럴 경우에는 뭐 실거주고 내 돈이 있다면 지금 싸게 나온 매물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무리하게 뭐 비투를 하고 연끌을 하고 요렇게 해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원금과 이자가 감당이 되고 또한 뭐 실거주 목적이고 어차피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다. 요런 관점이라면 이제 서서히 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좀 싸게 나온 매물이 없는지 요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그러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1주택자 입장이라면 갈아타기, 옮겨타기, 그래. 지금까지는 뭐 위치 좋은 곳으로 또 갈아타고 싶었지만은 또한 뭐 평수 크거나 또한 평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갈아타고 또한 옮겨 타고 싶었지만은 그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입장이라면 지금 그렇죠? 우리 아파트는 조금 떨어졌고 내가 관심 있게 본 지역은 급매물이 나타났다. 많이 떨어진 금액이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린다. 팔 수 있다. 또한 팔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옮겨 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뭐 다주택자 입장이야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냐면 지금 뭐 어떤 곳에 사야지 돈 벌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다주택자 입장은 전세금 돌려줄 돈 구하기 바빠. 그렇잖아요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돌려줄 돈 구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뭐 투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지금 돈 구하기가 바쁜데 전세금 돌려주기가 바쁜데 그렇죠? 분명 뭐 싼 거는 주변에 보여요. 보이지만은 지금 전세금 돌려주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돈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취득세도 50% 감면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좀 완화 내지는 뭐 폐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방침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턱대고 싸니까 샀다? 싸니까 샀는데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그런다. 전세는 더 떨어졌다. 그러면 내 돈이 나간다. 그러면 괜히 샀네? 라고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서 돈 구하기 바쁘다.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대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돈줄이 막혔다. 또한 전세금 돌려주기 바쁘다. 또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현재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선뜻 매수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매수세 입질은 결코 쉽지가 않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